진짜 그치 여기까지. 아직 이틀 아니야. 하루 반이야. 이게 뭔 냄새야 근데? 약간 비누 냄새 같은 거. 그거는요. 밤에 먹어야 식감 달달. 누가 뭐 했나 여기다가? 폭탄을 터뜨려. 그런 건 아니지. 자 봅시다. 자 보자. 우리 오늘 이제 뭐 할 차례냐면 함수의 극한의 배소 관계거든. 함수의 극한의 배소 관계. 유진아 오늘 테스트 보는 건 알고 있지? 저도 포함인가요? 당연하지. 수업 다 보고 과제도 다 하고 왔을 거 아니야. 아니 내일 시간 아니 죄송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러니까요. 저 진짜 안돼. 잠깐 울고 와야 되나? 소리를 크지 마라. 죄송합니다. 소리 저기 약간 왕놀이 같아. 자, 제대로 봅시다. 함수의 극한의 대소 관계인데 결국은 이제 부등식의 이제 극한과 부등식에 대한 얘기거든. 첫 번째는 이제 함수 fx가 gx에 대해서 fx보다 gx가 크다라고 하자. 그리고 이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제 gx가 베타로 수렴한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알파와 베타 사이의 대소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얘기야. 생각해 봅시다. 저 첫 번째 주어진 식은 이 식은 뭘 이야기하는 거지? 누가 크대? gx가 크대. gx가 크대. 근데 이제 어쨌든 둘 다 수렴하거든. 수렴한다는 말은 함수값이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베타가 클까 알파가 클까? 베타가 더 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큰 놈의 극한값이니까 당연히 더 커야 되겠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큰 건 당연하다. 오케이. 근데 뭐 할 때도 있다고? 같을 때도 있더라가 사실 이 대소관계에서 중요한 포인트야. 이해가 돼? 안 되어도 괜찮아. 안 되어도 괜찮아. 내가 너희는 지금 바라는 건 크다가 성립한다는 건 이해했으면 좋겠어. 근데 쌤이 너희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건 같을 때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참이 되려면 이거는 대소관계 이것도 일종의 명제거든. 여기 이면 이달. 그럼 이면 전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가정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면 알파와 베타가 이제 베타가 클 거고 일반적으로는 같을 때도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 알파가 베타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괜찮아? 지현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어? 자 근데 일단 예를 들어볼게. 그러니까 f가 이렇게 g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f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했어. 색깔을 바꿔서 f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f 그래프고 이 그래프가 g 그래프야. 그러면 내가 x는 a를 포함하는 모든 범위에서 지금 g가 커 f가 커? g가 더 크지. 근데 이거 비교할 때 기준이 뭐야? 봐봐. 함수값 맞아. 여기에 대입되는 x와 여기에 대입되는 x를 쌤이 같게 썼어, 다르게 썼어? 같은 x를 쓴 거야. 같은 x를 쓴 거야. 특별하게 구별하고 싶으면 하나는 x1, 나머지 하나는 x2 이런 식으로 구별했었어야 돼. 같은 x값. 그러니까 x를 대입할 때 우리가 x좌표 같다는 말은 세로선을 이야기하는 거야, 가로선을 이야기하는 거야? 세로선. 그러니까 1로면 x가 1로면 1선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렇게 하지 않아. 이건 누구 좌표야? y좌표에 대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내가 같은 x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누가 더 커? g가 더 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g의 함수값이 f의 함수값보다 더 큰 거야. 그 기준은 뭐지? 함수값이 크다니까 위에 있을수록 큰 거, 아래에 있을수록 작은 거 이렇게 되는 거지. 지현이 이해하고 있어? 내가 들어도
누굴 말하는지 모르겠다. 맞지? 보지 않으면 모르고요. 자, 여튼. 자, 근데 지금 이 F의 극한과 G의 극한, F가 A에 가까이 갈 때의 극한과 G가 A에 가까이 갈 때의 극한은 어때? 둘 다 이 값으로 갈 거라. 그러면 두 극한 값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 같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런 거는 이제 참고로 기억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x가 실수이면 x 제곱은 0보다 크다. 예지야, 맞아 틀려? 틀려요. 틀렸지. 왜 틀렸지? 그러니까 사실은 실수일 때 다 크잖아. 언제 빼고? 0일 때 빼고. 근데 그래도 참이 되게 만들면 뭐 해야 돼? 여기 0을 넣어줘야 돼. 맞지? 똑같은 거야. 우리가 gx의 극한이 gx fx보다 크대. 당연히 gx의 극한도 fx의 극한보다 크겠지. 근데 같을 때도 있고 그 같을 때도 있다면 여기 이렇게 써줘야지만 이게 참이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상황이 이걸 만족하는 상황을 다 포함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저걸 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소리 이해하고 있어? 그래서 어쨌든 여기 등호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면 여기에 등호가 있어도 성립해. 그래서 이제 괄호를 쓰는 거야. 다시, 이게 시험에 나올 때는 너희들한테 참 거짓을 판단하시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때 주로 어떻게 나올 거냐면 여기에 등호를 빼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등호를 빼도 넣어도 참이야. 이게 여기 등호가 있다는 거. 괜찮니? 이게 첫 번째. 유진이 잘 이해했어? 두 번째는 뭐냐면 함수, 이번에는 FGH가 있어. X는 생략할게. FGH가 있는데 무슨 관계가 성립하냐면 FX보다 HX가 크고 GX가 크네.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이렇게 계속 틀려. 다시 FX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모두 알파로 간다.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고? 가정이라고 한다. 여기까지를 가정이라고 한다고. 이거 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도 알파다. 이게 문제야. 괜찮니? 이건 어떤 거지? 그러니까 F와 G와 H가 이런 대소를 만족하는데 이 양쪽에는 이 F라는 친구도 알파로 가고 G라는 친구도 알파로 가면 그 가운데 있는 놈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고?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고. 사실 이런 거잖아. 만약 이 그래프를 그대로 활용한다고 하면 내가 H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지? G보다는 작게. 그러니까 더 아래 그리라는 얘기지. F보다는 어떻게? 더 위에 그리라는 얘기. 그럼 어떻게 그래? 근데 아무리 그리더라도 결국 이 주변에서, 이 A 주변에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잖아, 맞지? 결국은 이때 여기도 어디로 간다고? 알파로 수렴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지금 그린 그래프는 이 H라는 그래프는 저 부등식을 모두 만족하잖아, 맞지? 그 어떤 X에 대해서도 더 이제 그 정확히 F와 G의 함수값 사이에 있게 된단 말이야. 괜찮아? 그때 쌤이 이야기했던 게 그거잖아, 맞지? 소율이랑 슈율이랑 팔짱 끼고 지연이를 이제 PC방에 갈 리가 없잖아. 너희는 어디 갈까? 어제 카페 어디 갔어? 벤티요. 벤티? 아, 벤티 갔어? 그래서 벤티 가면 지연이는 나는 거기 가기 싫은데 해도 가야지. 어쩔 거야. 쌍둥이가 이렇게 갑자기 끼고 갑니다. 알지?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알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 자, 두 가지 명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친구입니다. 첫 번째는 거기 적혀 있어. x가 a로 갈 때 fx 빼기 gx가 0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뭐랄까 fx는 gx 이렇게. 이게 참일까 거짓일까? 그냥 거짓이 알았지? 그러니까 사이좋게 무한대로 가버릴 수 있잖아. 둘 다.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인데 둘이 무한대로 가는 힘이 똑같아. 그럼 용대버릴 수도 있잖아, 맞지?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무조건 이게 수렴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게 같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제 수렴할 때 이야기하는 거야. 항상.
우리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거나 수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다는 표현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같다는 건 값이 같다는 뜻이거든요. 이 등호라는 기호 약속 자체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 때는 보통 뭘 많이 드냐면 fx를 뭐 이런 걸 하면 될까? x 더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하고 gx를 x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보자.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쓰면 곤란하다. 역으로 가는 걸 써야 되니까 이렇게 쓰지 못하지. 이게 괜찮겠다. 자, 그럼 어떻게 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 더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랑 얘는 어차피 어떻게 돼? 없어. 지워지지. 그럼 얘는 뭐나? 0 나오잖아, 맞지? 얘는 어디로 가? 수렴해 수렴하지 않아. 어차피 이 친구 이거는 0으로 가도 얘 때문에 수렴하지 않잖아, 맞지? 얘 때문에 수렴하지 않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레가 돼. 괜찮니? 또는 좌극한 우극한 다르게 만들어서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fx의 좌극하는 fx가 자, 뭐 이렇게 그려진다고 할까? 여기 a를 기준으로 fx는 이렇게 그려지고 gx도 똑같이 저렇게 그려지게 해서 잡으면 돼. 똑같이 이렇게 잡혔다고 합시다. 여기가 1이고 이게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1. 그러면 1 빼기 1은 얼마? 0.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도 0. 근데 존재하지 않아. 그럼 둘이 같다는 표현을 아예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존재할 때만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우리는 같다는 표현을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리미트. 자, fx와 여기도 비슷한 건데 hx와 gx의 배수가 이렇게 주어진다.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빼기 gx가 0이다 이렇게 또 주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그때 이거이면 리미트 그러니까 수열 함수 hx는 수렴한다 이렇게. 아니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hx가 존재한다 이렇게 씁니다. 이건 참일까 거짓? 얘도 거짓이야 거짓. 그러니까 결국은 이 f 빼기 g가 0으로 간다고 해서 표 안녕. f 빼기 g가 0으로 간다고 해서 f와 g가 수렴한다는 게 보장된다 안 된다고? 얘가 수렴하면 그 간대 기능도 어디로 가? 수렴하겠지. f와 g가 다 무한대로 가버릴 수 있다니까. 혹은 다 어긋날 수 있다니까. 근데도 극한값은 이 둘의 차의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질문 있어? 이해를 못했어요. 잠깐만. 근데 쌤이 생각한 게 있어서 여기 등호 사실은 써도 됩니다. 잠깐만 완성. 이제 어느 게 이해가 안 됐어? 저 차가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이 각각이 수렴하니? 그러니까 얘 각각이 수렴해야 그 가운데 있는 놈이 수렴할 거 아니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안녕. 강의노트 저기 있습니다. 이제 질문 있어? 아니 근데 fx랑 gx가 수렴을 하는 거예요, 각각? 안 나와 있어. 언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냥 열려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렴할 수도 있고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수렴할 때는 사실 이게 수렴한다가 참이 되거든. 근데 fx와 gx가 수렴한다에 대한 알려주지 않은 거잖아. 지금 판단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럴 때 발레는 f와 g가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발레가 되겠지. 괜찮니? 오 정말 그 만약에 F가 줄 하나도 발산이 되면은 수dum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대소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가 발산한다고 해봐. 아니 f가 발산한다고 해봐. 그럼 g는 어때야 돼? f보다 크니까 무조건 발산해야 돼.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사실 그런 성질도 있어. 그러니까 더 작은 놈이 무한대 양의 무한대를 발산하면 더 작은 놈은 더 큰 놈은 당연히 양의 무한대를 발산한다. 이런 성질도 있어. 그거는 이제 보통 그 미적분 1에서는 의미 있게 다루지 않고 미적분 2 가서 주로 많이 다뤄. 그때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제한적인 걸 다루다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그런 주제에 대해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주로 어떤 걸 풀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풀 거거든. 이제 fx는 함수가 주어지기를 x 더하기 2분의 2x 더하기 1. 그 다음에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9 이런 걸 주고 나서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fx를 구하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 극한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갈 거야. 빨리 대답해 주세요. 2로 가지. 얘도? 2. 그럼 가운데 끼놈도 어디로 간다고? 2. 2로 간다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풀이잖아, 맞지? 근데 그러면 굳이 이거 두 개 다 구할 필요 있을까? 여기가 못생긴 애가 나오거나 여기가 못생긴 애가 나올 수 있거든. 그럼 둘 중에 잘생긴 애를 풀면 되는 거야. 쉬워 보이는 애. 오케이. 극한 값을 구하시오 이럴 때는. 어쨌든 요령이니까. 그리고 검사할 때 둘 다 해보면 되지. 시간이 없으면 그냥 빠르게 하나만 하고 가도 됩니다. 아니면 존재한다고 안 하고 구하라고 안 할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잠깐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쌤이 하나 빼먹은 얘기가 있다고 했잖아, 맞지? 이게 뭐냐면 거기 가이노트에 이거랑 사실 이 두 개가 적혀 있는데 두 번째 참고는 뭐냐면 fx가 다항 함수라고 하죠. fx가 다항 함수라고 하죠. 그럼 당연히 x가 무한대로 갈 때를 이야기하는 건 뭘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항상 최고차에 대한 얘기하는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무한대로 갈 때는 항상 최고차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였잖아, 맞지? 두 번째로 x가 0으로 갈 때는 뭐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겠어? 최저차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야. 이 생각을 하면서 보면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진 거야. fx가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어쩌고 이렇게 나왔어. 이게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 그러면 fx의 최고차는 몇 차일 것 같아? 3차고 그 개수는 1이라고 생각해도 괜찮다. f가 다항이야. 어떻게 할 거냐면 양면을 최고차인 x세로 나눌 거예요. x세로 나눌 거예요. 괜찮아? 그럼 리미트 해봐. 무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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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가 어디로 가? 1. 얘도 어디로 가? 1. 그럼 가운데 개념도 어디로 가겠어? 1로 가겠지. 이렇게 끝나는 얘기야. 괜찮니? 자,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뭐 x 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나오고 fx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이렇게 물어. x가 0으로 갈 때 이제 최저차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거거든. 그러면 얘를 x로 나누고 얘를 x로 나누고 얘를 x로 나누고 그럼 어떻게 되지? 일단 그 전에 이거부터 해볼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문제에서 요구하기를 이렇게 나와야 돼. 애초에 극한식이 x가 0으로 갈 때 어쩌고 묶고 있어. 여기 0 넣어볼래? 얼마 나와? 0. 여기 0 넣어볼래? 그러니까 나누기 전에 말하는 거야. 여기 흰색에 0 넣으면 얼마 나와? 0 나오지. 그럼 f0은 얼마야? 지현이 빨리 질문해줘. 0. 질문해줘. 질문해주세요. 없어요? 오케이. 다시. 그럼 여기 0 넣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지금 관심 있는 건 x가 0 주변에 대해서는 요구를 할 거라니. 그러면 0 넣고 0이라는 거 알았어. 그 다음에 이제 뭐해? 양변을 x로 나눈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x가 0으로 갈 때 어디로 가? 0. 잘 봐. 2로 가. 얘는 어디로 가? 그러니까 우리 리미트 하면 얘가 어디로 가? 2로 가지. 그럼 가운데 끼놈도 어디로 가야 돼? 2로 가야 돼. 그러니까 f 프라임 0이 얼마나 얘기야? 2라는 얘기. 방금 살짝 손을 넘었나? 소율이 이해했어? 네. 왜 f 프라임 0이 거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직. 이게 뭐지? 그래서 f 프라임 0이라고 쓴 거야. 왜 f0이 얼마라서? 0이라서. 괜찮아? 정말로 괜찮니? 그리고 우리 f 프라임 0은 항상 뭐라고 했었어? 1차항 계수야. 외워. 표야 f 프라임 0은 뭐라고? 다시 f 프라임 0은 뭐라고? Q와 독수의 관계야? 아니지. 어쨌든 다들 지금 뭔 말하는지 알고 있어?
그래서 x가 0으로 갈 때는 묻는다면 그리고 문제의 식을 보면 어차피 x분의 fx의 극한을 구해야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x로 나누어서 처리를 하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요거 왜 0인지 2인지도 알겠지? 어차피 약분하면 0분의 0을 깨지면 2만 상수항 2만 남잖아, 맞지? 그래서 0분의 0을 처리하면 상수항은 2만 남잖아. 그래서 0 넣으면 2만 딱 남아서 그 값이 2가 나오는 거야. 그거하고 무관하게 결국 이걸 구하라는 말은 주어진 함수의 1차원 개수를 구하라는 말과 항상 똑같습니다. 다음 함수라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해도 좋아. 괜찮아?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주십시오. 쌤이 그 마음이 급하지 않아졌습니다. 마음이 급하지 않아졌습니다. 일단 쌤이 많이 나와도 너희들이 열심히 했는데도 숙제를 못하면 사실 곤란하긴 해서 이번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연이 숙제 다 했어? 네. 지연이도 다 했대. 소율아 지율아. 잘했어. 자, 이디도 다 했니? 그럼 지연이랑 이게 봐봐. 어제 지율이랑 소율이랑 지연이랑 같이 놀았대. 그리고 지연이는 다 하고 지율이 소율이 다 했어. 그다음 지현이랑 예지랑 놀았대. 그리고 지현이는 다 하고. 야 이게 뭐지? 나는 못 받아라. 그러니까 할 걸 하고 놀아야지. 안 놀았어. 자 봅시다. 자 우리 이제 유형 22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사실 쌤이 원래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는데 그렇게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135번 봅시다. 135 135 답이 얼마? 3입니다. 3. 알 수 있겠어? 문제에서 x분의 fx를 구하라고 했잖아, 맞지? 그럼 분수식 전체를 뭘로 나눠? x로 나눠. 그러면 극한값이 얼마? 왼쪽도 3, 오른쪽도 3이니까 극한값이 3 이렇게 푸는 겁니다. 지연아 이해했어? 네. 진짜 이해했어? 네. 주아는? 이해했어? 조금만 확실하게 이야기해주면 안 될까? 이해됐어? 이해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서 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오케이? 유진이 이해했어? 됐는데 짱이 플레임이 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결국은 이제 x가 0으로 할 테니까 우리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x-0분의 fx-f0이 f'0이거든. 괜찮니? 근데 이제 저기서 쓴 식은 쌤이 x분의 fx를 구하시긴 했잖아, 맞지? 근데 빼기 0하고 빼기 f0 해도 우리 f0이 0이고 확인했으니까 똑같다. 그래서 이제 f'0을 읽는 거고 다음 함수에서 f'0은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기억하는 게 좋다라는 거지. 결국은 우리가 극한이든 연속이든 혹은 그 뒤에 어떤 단어이든지 간에 문제를 잘 풀려면 그 뒤에 내용들 다 땡겨와서 알아야 돼. 결국은 아니 정확히 야 돼가 아니고 알면 편해져인 거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푸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140번 보겠습니다. 140번. 자, 문제에서 요구하기를 x제곱 더하기 x-2 그리고 fx 그리고 x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어지고 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를 구하시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x가 1로 간다는 말은 x가 1보다 크다는 얘기야, 1보다 작다는 얘기야? 둘 다 하라는 얘기지. 이제 1 플러스일 때는 1보다 큰 거고 1 마이너스일 때는 1보다 작은 거잖아, 맞지? 어쨌든 이 모양을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x-1로 나누는데 사실은 x가 1보다 클 때 한 번, x가 1보다 작을 때 한 번 이렇게 두 번 하는 거야. 그럼 이제 x가 1보다 클 때는 부동관계밖에 안 바뀌어. x-1이 양수라서 부동관계 바뀌지 않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 리미트하고 x가 1로 갈 때 쓰는 거지. 근데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극한을 몇 개만 계산해도 괜찮다고. 한 개만 계산해도 괜찮다고. 그래야 답이 나오니까 맞지? 그러면 어떻게 돼? x 더하기 2 곱하기 x-1이 될 테니까 얼마? 3. 이게 답은 3입니다. 이렇게 풀면 된다. 괜찮아? 쌤 좌악하는 안 했는데? 그치? 좌악하도 어차피 같은 거야. 그래야 존재해. 그래서
한 번은 내가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해볼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여러 번 그렇게 하는 건 약간 낭비라는 거야. 오케이? 그거 질문 있어? 자, 141번도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x 그다음 fx 그리고 x 제곱 더하기 2x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3x 제곱 마이너스 xfx 분의 fx의 제곱이 같은 것이다. 자, 여기도 이제 x가 어디로 갈 때요? 0으로 갈 때지, 맞지? 그럼 우리가 여기 이 식에 먼저 x 0을 넣으면 어떻게 돼? 0. f0이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맞지? 그 다음 뭐해? x 0으로 갈 때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주어진 식의 형태를 보니까 나는 x분의 fx의 극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얘를 이제 양변을 x로 나누는 거야. 근데 아까 전에서 봤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 x가 양수일 때, x 음수일 때 두 번 해야 돼. 근데 어차피 같을 테니까 그냥 x가 0보다 클 때만 하겠다는 뜻이야. 괜찮아? 그래서 여기다 그냥 바로 쓸게. x, x, x. 그리고 리미트 x가 0 플러스 리미트 x가 0 플러스 리미트 x가 0 플러스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요 결과값이 얼마나? 2가 나오지. 아까 1차항 개수가 이 결과값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이제 우리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얼마라는 사실을 2라는 사실을 아는 거야. 유진아 여기까지 이해했어? 오케이. 그럼 이제 나는 이걸 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거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 모양을 만들어야지. 분모를 x로 나눌까 x 제곱으로 나눌까? 제곱으로 나눠야 되겠지. 그렇지. 아, 그러니까 얘를 x가 0으로 갈 때 x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3 빼기 x분의 fx 그리고 x분의 fx 전체이죠. 여기에 뭐밖에 안 남았어 이제? 수렴하는 것들밖에 없다 맞지? 얘가 어디로 가고? 2로 가고 얘도 2로 가는 거잖아 맞지? 그럼 3 빼기 2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거 이해했어? 질문 있어? (145번) 한번 풀어볼게요. 145번. 벌써 풀었어? 그리고 풀어. 자, 일단 이제 F0이 0인 거 확인하고 아까처럼 이제 x로 나누고 사실은 이제 0 플러스만 처리하는 거긴 하지만 같을 거야 맞지? 그래서 리미트 하고 리미트 하게 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얼마라는 사실 3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지. 나는 x분의 fx가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여기다가 x를 하나 더 곱해주고 여기다 x를 깔아주게 되면 이 친구 만나서 x분의 fx의 세제곱이 돼서 짝이 딱 맞겠지. 그렇지. 그래서 다시 써볼게. 자, 쓰기를 x가 0으로 갈 때 이 친구를 따로 써서 뭐라고 쓰자고? x분의 fx의 세제곱 이렇게 쓰자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x로 나눠주자. 그럼 어떻게 되지? 4 마이너스 x분의 fx가 되지.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이 친구 극한값이
저게 3이었으니까 3의 세제곱 곱하기 4 빼기 3분의 1 해서 27이 되겠다. 교화 질문 있니? 교화 질문 있는데? 없어? 유진이도 잘 이해했어? 민재도 잘 이해하고 있니 지금? 네. 잘 이해하고 있어? 예, 풀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선생님 민재 톡을 까도 되나? 저요? 숙제 다 했어? 숙제요? 잘만. 민재가 아직 숙제를 덜 하면 이제 선생님한테 맡기로 했거든. 했죠. 맡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걸겠대. 그래서 모든 걸 다 거는 게 뭐야? 라고 그러더니 맡겼대. 그래서 난 때리고 싶지 않았는데 아 선생님 그 50%.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때려야 되지 않을까? 아 선생님 그 50%까지는. 또 50%의 강도로 때릴게. 아 네. 그치? 오케이. 자, 그다음 유형 23번 제목이 뭐야? 함수익간의 성질의 판단이잖아, 맞지? 혹시 우리 그 함수익간의 성질에서 수렴 성질을 기억하고 있니? 이게 뭐였지? 소율이는 알 것 같아. 천천히 말해도 괜찮아. 그거잖아요. 그 수렴 더하기 발산 아니 그러니까 기본 성질, 기본 성질. 아, 수렴하는 함수의 극한에 관한 기본 성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렴하는 것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실수배에도 뭐 한다? 수렴한다. 뭐 때만 빼고? 분모가 0될 때만 빼고. 오케이. 그러면 리미트 f 더하기 g가 x를 생략합시다. 3으로 수렴하고 리미트 f 빼기 g가 2로 수렴한대. 그러면 f랑 g는 다 수렴하니? 라고 물으면 당연한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둘이 더하면 뭐가 생겨? 근데 더해도 돼? 수렴하는 것끼리는 하나의 리미트로 합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냥 더하면 돼. 더하면 리미트 EF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렇게. 근데 실수배를 밖으로 빼도 되거든. 그래서 F는 2분의 5로 수렴하는 거야. 교화 이해했어? 오케이. 그럼 둘이 빼면 어떻게 돼? 리미트 2g가 1이 되어서 g는 2분의 1이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수렴하는 것들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눌 때는 조심. 실수배하는 거 언제든지 해도 괜찮다. 그런 것들로 내가 수렴 발산을 판단해야 되는 대상을 만들 수 있으면 반드시 수렴한다. 만들 수 없으면 모른다는데 모른다는 발산할 수도 있다라서 이제 수렴한다라고 말하면 거짓이 되는 거지. 그거 이해하고 있어? 오케이. 그럼 다시 리미트 f가 수렴하고 리미트 f분의 g가 수렴한대. 그러면 리미트 g가 수렴하니? 라고 묻는 거야. 이거 이면 교화야. 판단해. 맞다. 오 맞아. 왜냐하면 얘랑 얘를 가지고 즉 사실 이 식을 가지고 이걸 만들려면 뭐 하면 돼? 곱하면 돼. 맞지? 근데 곱하면 수렴한다는 건 이야기했었잖아. 맞지? 따라서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유진이 이해하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가 엄청 쉽거든 사실. 자 146번 봅시다. 근데 이거는 그냥 누드로 앞으로 체크하면 안 돼. 이거 너희들 직접 다시 해봐야 되니까 쌤이랑 같이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146번 기억 F와 F 더하기 G가 존재하면 G 존재한다. 맞아. F 더하기 G에서 F 빼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니은 맞아 너 왜 이렇게 빨라? 조금만 천천히 해줘. 디귿은 어때? 디귿은 만들려면 G분의 F를 G분의 F로 나눠야 돼. 오케이. 다시 뭐 해야 된다고 했어? F 나누기 G분의 F를 해봐. 우리 나눴으면 뭐라고 할까? 역수의 곱셈 같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G가 생긴다.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여기에 무슨 연산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얘가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 없어 문제에? 없잖아. 아니 그건 아니야. 이게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표현과 다른 거야. G분의 F가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야. 괜찮아? 질문 있어? 아니요. 자, 그 다음에 147번 보자. F와 G가 존재하면 G분의 F도 존재한대. G가 0을 안 간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 분모로 가는 놈이 무조건 0으로 가지 않는단 말이 있어야 돼. 유진아 이해하고 있어? 니은보다 니은은 당연히 참. 디귿은 당연히 거짓. 왜요? F와 Fg로 G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영어로 이걸 나눠야 되잖아. 근데 F가 이놈이 분모로 갈 놈인데 0으로 가지 않는단 말이 있어? 없어. 자, 리을 봅시다. 리을은 그냥 극한 계산하는 문제거든. 같이 한번 해볼까? 근데 책임 풀지 마세요.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않지? 그리고 여기 말해 루트 9x 4제곱 더하기를 하래. 여기 루트 9x 4제곱 더하기를 하래. 어차피 이거 할 필요 없잖아. 똑같아. 이거 리미트 하면 얼마가 나와? 이거 몇 차? 천천히 2차, 몇 차? 3차. 천천히. 3차. 아니야. 1차. 루트는 2분의 1차. 2차. 4분의 2분의 1차가 뭐야? 2차. 4분의 2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2차분의 2차니까 극한값은 뭐? 최고차 개수비. 얼마? 루트 9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야. 근데 루트 안에 x 4제곱 있으니까 루트를 바뀌면 x 제곱인데 거기서 이렇게 반 날라버리면 1차 아니에요? 왜 달려? 아니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얘만 보는 거야. 그래서 x 4제곱의 2분의 1 제곱 이렇게 읽어야 돼. 항상. 그니까요. 근데 그게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루트에서 루트에서 이거 한 거죠. 이잖아요. 아니 이걸 루트해서 된 거야. 루트 썼잖아. 왜 두 번 써? 3차면 2차예요. 안 만들어져. 그죠? 안 삼차 이분의 만들어지죠? 삼차. 오케이. 아니야. 3차면 2분의 3차가 돼야지. 근데 문제는 잘 안 나와. 오케이. 때려도 돼? 때리고 싶은데? 이해했다. 자, 근데 너무 많다 맞지? 이제 골라서 할게. 148번의 디귿 봅시다. 148번 디귿. fx의 값이 존재하고 g분의 f가 무한대로 가면 g는 0으로 간다. 맞다. 틀리다. 맞다 한 근데 우리가 이 성질을 쓰고 싶으면 뭐 하는 걸로 다시 진짜 쌤이 틀리면 꿀밤을 때려야지. 지금부터 틀리면 꿀밤. 안 해야 되겠어. 아니야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 이런 불공평한 게임이 어딨어? 148번 디귿은 살짝 어렵거든. 살짝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f가 존재하면 그럼 리미트 f를 우리가 알파라고 하자. 괜찮? 네 그다음 리미트 g분의 f가 뭐라고? 무한대 근데 이게 무한대가 잘생겨서 못생겼어. 우리는 수렴하는 애들이 좋아. 그래서 얘를 역수를 취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원래 무한대였던 놈을 역수를 취하면 뭐가 돼? 0 0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랑 곱하면 어떻게 돼? 0 리미트 g가 0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려워. 근데 이제 경험을 했었지 지난 시간에. 그가 질문이 있니? 자, 그다음에 우리 디귿의 리을 봅시다. 리을. 아니 149번의 리을. 149번의 리을. 다른가? 아무도 아닌데 가까웠던 것 같아. 자, 지유라 네 마니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가 있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거기 극한값이 g가 f보다 커도 극한값이 어떻게 될 수도 있다고? 무한. 같아질 수도 0. 그런 거 아니야? 아까 오늘 수업 시작할 때 했던 설명인데 지은아 여기 10페이지 강의도 10페이지 봐줘. 10페이지 기억나요. 10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있는 얘기가 그 얘기야. 네. 천천히 봐줘. 아니 진짜 진지하게 봐야 돼. 진짜 진지하게. 그러면 알파가 베타가 뭐야? 극한값이잖아, 맞지? 네. 베타가 알파보다 어떻다고? 크다야 크거나 같다야. 그거나 같다. 근데 거기서는 뭐 하대? 크다. 그래서 증거가 같다가 있어요. 없어서 틀린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리을 봅시다. 리을. 또 리을이래. 자, 150번의 리을 봅시다. 약간 맥락이 봅시다. 150번의 리을 봅시다. 맞아, 틀려?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이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G가 수렴한다고 해서 꼭 더 작은 애가 반드시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걔가 의무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지 사실. 맞지? 그리고 그 말고도 관련 엄청 많아. 그러니까 뭔가 더 작은 값에서 이제 좌극한 극한이 다를 수도 있고 방법들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무한대라서 좌극한 다른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의무의 무한대로 발산이거나 아니면 뭐 진동이 있긴 한데 이거는 잘 안 쓰는 얘기니까 그냥 의무의 무한대로 발산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151번을 읽어봅시다. 이건 설마 맞지 지연아? 네? 이건 설마 알겠지? 아니다. 여기 아까 선생님이 썼던 건데 지워졌네. 맞지? 참고로 썼던 겁니다 추가로. 그러니까 그 양쪽에 있는 두 함수가 이제 그 두 함수의 차가 수렴한다고 해서 그 각각이 수렴한다가 보장된 게 아니라고 했잖아, 맞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실현과 고난 의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다. 일단 진짜 이거다. 5분만 쉬었다. 5분만 쉬었다. 여기만 끊어주는 게 좋네.